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책사슴입니다. 오늘 여러분 드디어 니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흔에 읽는 니체의 내용 중 니체의 인생 설명서를 다룰 거예요. 즉,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책 도입부에 읽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고민만 했었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 책 왠지 장난 아닐 것 같다고요. 물론 제가 이 책을 접하기 전 니체에 대해 아예 무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스승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스승님에게 니체의 이로운 사상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소기의 경읽기였죠. 비로소 이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서야 니체의 말이 니체의 말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바로 니체의 말씀 시작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니체의 인생 설명서에 보면 위험하게 살아라, 권태가 필요하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의욕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와 같이 도전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도전해라, 실행해라,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는 워낙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별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자고요. 도전했어, 우리가. 그럼 그 다음에 또 도전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된 그 질문 끝. 여러분의 인생 종착역은 어디신가요? 인생 종착역이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춘 시절에 간절히 원했던 꿈을 이루었을 때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에 도달했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삶이란 도착해야 할 종착역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삶을 위한 종착역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끝은 오로지 죽음뿐이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인생의 끝에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만 같아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보지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종착역에 가기 위해 아동바동 살아왔습니다. 20대 취준생 시절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100통이 넘는 자기소개서를 썼고요. 신발 사이즈 점수였던 토익 점수를 900대로 올렸고요. 스터디 활동, 자격증 공부,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입사 후에 더 큰 허들이 있더라고요. 저랑 비교도 되지 않는 똑똑한 동기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허무감이 생겼어요. 제가 더 잘하고 싶었죠. 근데 그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서울대생은 너무나도 큰 벽으로 느껴졌죠. 그렇게 일하면서 소화불량, 두통, 신경증, 예민증, 각종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정 제 꿈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내 친구들의 꿈이었고 저의 가족들의 꿈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남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랬기에 늘 남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일할 수 있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땐 그걸 몰랐지만요. 어쨌든 저의 그 어렵사리 도착한 그 종착역에서 느낀 사실은 거긴 그저 또 다른 출발역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니체의 운명에 따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4개 중 본인이 몇 개를 배워야 하는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두 번째, 추한 것과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 비난하지 않으며 비난한 자를 비난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세상에 이미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4번 빼고 3개요. 그리고 이 문장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은요. 옛날에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이 도통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불평등, 불도덕, 불공정 등과 같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추한 것과 싸우지 않는다. 그럴 리가요.
무심코 내뱉은 친구의 말 한마디에도 삐져서 싸우곤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불친절하게 서빙하는 알바생을 보면 여기 서비스 왜 이러냐며 다시는 안 오겠다며 큰 소리를 내곤 했던 게 부끄럽지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상에서 친절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는데요. 그런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절하지 않았다고 느껴졌겠네요. 그리고 세상에 친절해야 할 이유가 꼭 없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비난하지 않기. 비난하지 말자 이래놓고 운전대만 잡으면 또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니체의 말에 의하면 저는 대기업이 아니라 제대로 잘된 인간이 되기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 세 번째,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대기업을 다니는 삶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좋은 부분이 훨씬 많죠. 월급 많죠. 성과급 있죠. 복지 좋죠.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일단 주변 사람들의 대우도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은행 카드사의 직업란에 제 회사 이름 적을 때 또 얼마나 뿌듯하게요. 그런데요. 그게 정녕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라 사실 그렇게 열일하는 것도 싫고요. 남 눈치 보는 건 더 싫었어요. 물론 했죠. 저는 눈치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는 건 술과 남 눈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 눈치를 많이 봤었고요. 그러다 점차 내가 누군지 모르는 때가 한 번씩 찾아와서 자괴감이 느껴질 때에도 저는 너는 지금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며 합리화했었던 기억이 아직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똑같은 구덩이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니체의 말을 따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남이 아닌 내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고결한 귀족이 되어라. 니체는 스스로 고결한 귀족이 되어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규정하는 자가 되면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외경심을 가지고 있고 고결한 인간은 허영심을 싫어합니다. 고결한 인간은 건강한 이기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결한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법? 없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단 하나의 행복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다들 그것에만 의지하고 있겠죠. 니체는 우리는 매 순간 행복한 사람의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행동에 다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지만을 단련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묻는 것 대신 그냥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행복해진다는데 생각보다 행복해지기 참 쉽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고결한 귀족이다. 나는 사랑스럽다. 스스로에게 낯간지러우시겠지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 작은 속삭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고결한 귀족이 되고 사랑스러워지실 겁니다. 지금 당장 속삭이세요. 나는 고결한 귀족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스럽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사슴이었습니다.